욕심쟁이를 위한 ETF도 있어요. 욕심쟁이를 위한 욕심쟁이를 위한 욕심이 많아요. 일심동체 같아. 자. 주식 투자 개념 주요 코너 주유소의 이소장입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근데 난 주식을 하고 싶은데 개별 종목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주식 시장은 좋을 것 같아. 이런 분들에게 딱 알맞은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예, 너무 좀. 안 그래도 제가 이 저번에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촬영을 했는데 친구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냐, 세트장이냐, 뭐 스튜디오냐, 아니면 뭐 식물원이냐, 뭐 물어보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왜 예쁘니까. 그럴 수 있지. 네. 저도 약간 주위에서 약간 그 비슷한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카페면은 가서 그렇구나. 데이트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많아가지고. 싶다고? 네네네. 진짜? 이쁘긴 하지. 여기는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대신인권 위례 사옥이에요. 여기도 대신증권. 네, 여기 근데 제가 그 촬영장 한번 쭉 돌아보니까 예쁜 데가 너무 더 아, 다른 데가 진짜요? 많아가지고. 촬영 준비를 열심히 쭉 돌아다녔니? 에이, 자식. 아니. 어디 갔나 했다, 어디 갔나 했어, 내가. 오늘은 주식 투자와 관련한 상품을 하나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ETF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ETF. 우리 이트 이거. ET. ET. 그래서 ETF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Exchange Traded Fund입니다. 펀드만 알아들었다. 맞아, 핵심은 펀드야. 여러분, 펀드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렴풋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 은행이나 저 증권사 가면 뭐 펀드 드세요. 무슨 상품. 펀드. 상품 뭐. 맞아. 투자자산 운용사라고 해서 네. 증권사가 아니고 네. 투자자산 운용사에서 그 펀드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ETF가 펀드라고 그랬잖아요. 네. ETF가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산 운용사에서 그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그 수익을 이제 투자한 사람한테 돌려주는 컨셉인데 그런 펀드랑 똑같잖아.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야. 자, 주식시장 생각합시다. 제가 오늘 LG화학을 샀어. 네. 그러면 얼마든지 샀다 팔았다 하고 돈을 현금화할 수 있잖아. 근데 펀드는 시간이 좀 걸려요. 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펀드 환매할게요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오늘 바로 환매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기준으로 3일이나 4일 뒤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펀드는 유동성에 약간의 단점이 있는 거야. 조금 시간이 늦네요. 현금화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건 주식은 바로 팔고 바로 사고 사면 되잖아. 되는데. 그죠? 만약에 그런 펀드를 주식처럼 하루에도 여러 번 사고 팔 수 있고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펀드인데? 좋을까? 펀드인데. 오, 그게 ETF? 그게 ETF예요. 너무 좋다. 이쯤이면 등장을 해야 되는. 등장하는. 등장 안 하면 서판. 자, 한글로 상장 지수 펀드라고. 자, 여기에서 또 힌트가 나옵니다. 지수 펀드라고 그랬어요. 지수 펀드. 네. 그러니까 지수를 쫓아가는 거야. 일단은 펀드의 특징이 있다고 약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펀드라고 하는 상품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펀드 자산 안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만약에 그 한 종목이 잘못되더라도 다른 종목이 잘 받쳐주게 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펀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럼 LG화학만 있는 게 아니라 뭐 SK이노베이션도 있고 삼성 그렇죠. SDI도 있고 같이 있는 같이 거예요? 묶여 있는 거죠. 그게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점은 그거 아까 황금성,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 약간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대신 주식은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팔고 가격이 지금 나오죠. 그걸 지금 바로 팔 수 있죠. 유동성이 좋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특징을 합한 게 ETF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정적이고 그러면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있고. 있고. 그럼 ETF도 가격이 보여요? 가격이 나옵니다. 가격이 나와요. 한 주당 얼마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오. 여러분들이 ETF를 사고 싶다. 네. 그러면 ETF 종목을 찾아서 주식 매수하듯이 매수하시면 돼요. 한 주를 살지 두 주를 살지. 이 ETF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지수를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주식에 뭐 코스피, 코스닥. 그것도 있어요? 그 코스피 200이라고 해서 제가 200개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 지수가 따라 나온다 했잖아요. 네. 그 지수를 쫓아가는 펀드도 ETF도 있고 내가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를 쫓아가는 ETF를 한 주 샀어. 그러면 코스피 200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익이 나고 내려가면 또 내려가는 대로 손실을 보고. 그러면은. 묶음 상품이네요. 그러네. 오, 빙고. 그래, 이런 표현. 쉽다. 묶음 상품, 그렇지. 묶음 상품. 반도체 관련 종목을 묶어서 상품을 하나 만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ETF 증권이다. 증권사들 다 모아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고. 그래서 이 ETF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말만 하면 좀 이제 감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실제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우리가 앱에서도 거래할 수 있으니까 앱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똑같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 짠! 보시면 똑같네요.
그러게? 그죠? 똑같죠? 우리가 여기 뭐 여기에 뭐 삼성전자가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종목처럼 보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제가 클릭을 해봤어요. 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돋보기 있죠? 네. 네. 돋보기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 중에 ETF 팁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래요? 반도체는 있는데 앞에 이름이 좀 다른데. 아 그렇죠. 얘는 좀 되게 맹렬한 애인가? 그러니까 타이거. 타이거. 역시 센스가 있네. 공격적인. 자 이게 ETF 이름을 보는 방법인데요. 네. 코덱스 반도체라고 돼 있죠. 네. 이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을 얘기하는 아. 일종의 그 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초자산은 뭘로 가져가느냐? 반도체 관련된 지수를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한 15개 자산운용사 정도가 네. 한 450개 상품 정도가 지금 있을 거예요. 많네? 엄청 많습니다. 많구나.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시고 싶은 사람 분들은 요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ETF 투자를 할 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추적 오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추적 오차. 쪽? 오차? 추적 오차는 뭐냐면 네. 아까 코덱스라고 하는 운용사가 200이라고 하는 지수를 쫓아가는데 말 그대로 코스피 200 지수를 그대로 쫓아갈 수도 있지만 코덱스 200 지수보다 조금 덜 낮게 쫓아갈 수도 있고 약간 높게 쫓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격차가 생기잖아요. 그 격차를 추적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적 오차가 적은 ETF가 아무래도 확실히 그 도움이 오차가 될수 적은 있는 게 거죠. 좋겠네요. 네, 근데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자산이 워낙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추적 오차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보시면 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ETF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식 매매할 때 거래세 그러니까 수수료 말고 세금. ETF 국내 상장 ETF에는 거래세가 없습니다. 오. 그 뭐야? 그때 0.2 아니다 0.23%인가? 0.23%. 네, 네. 그거가 없어지다는 거예요. 영리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유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반도체 시장에 아니면 한국 증시가 앞으로 잘 갈 것 같아. 근데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를 것 같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200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을 사거나 반도체 ETF를 사거나 이러면 그 수익 올라가는 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좋잖아. 그리고 거래세가 반대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반대로 반대로 시장이 시장이 안 돼. 안 좋. 안 좋을 그런 거 입에 담지 마. 아 그래요? 아이고 죄송해요. 지수가 떨어질 때도 네. 수익이 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런 ETF가 있습니다. 떨어져도 먹어요? 떨어져도 먹는 거지. 상품을 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듭니다. 어, 그 상품은 인버스라고 해요. 인버스 ETF. 인버스. 인버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역으로 내가 투자했던 지수가 빠지게 되면 네. 그것만큼 수익을 버는 반대로? ETF 반대로. 반대로 보는 거구나. 반대로 이름이 그러면은 인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인버스. 인버스. 근데 욕심쟁이를 위한 ETF도 있어요. 어, 욕심쟁이를 위한? 욕심쟁이를 위한 둘 다 허리 펴졌어. 둘 다 바로 허리 펴지. 둘 다 욕심이 많아요. 일심동체 같아.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추종하는 지수가 1% 올라갔는데 내 수익이 2% 나는 ETF가 있어요. 오, 따블이네. 두 배? 따블이네. 너무 좋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ETF가 있습니다. 왜 또 영어지? 레버리지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ETF는 추종하는 지수가 1% 올라갈 때 2% 또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게끔 수익은 설계. 1% 올라간데 수익은 2% 이상. 그렇지. 받고 더블로 가 이거네요. 아, 그렇지. 먹고 더블로가. 그러네요. 그게 보면 이름에 다 나와 있거든요. 레버리지라고 되어 있으면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2배 이상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인버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빠지면 올라가고 기초자산 올라가면 내가 손을 보는구나. 지난 시간에 선물 옵션을 가지고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선물 옵션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런 거는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초보자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대신에 인버스라고 하는 상품을 ETF를 구입을 하게 되면 네. 빠질 때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르면 잃는 거죠? 오르면 잃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까 욕심쟁이처럼 네. 레버리지 인버스를 샀어. 설마. 근데 잠깐만. 지수가 올랐어. 그러면 두 배를 잃어요? 두 배를 잃는 거야. 잠깐만. 위험하네. 아시겠죠? 너무 위험한데요. 위험하네. 두 배를 잃는 거네. 아, 먹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네, 두 배로.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말로 하면 또 여러분들이 잘 안 되니까. 이거 어려워. 이렇게 그래프 어려워요. 곱하기. 선이야. 자, 여기 보면 지금 제가 10,000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요. 네. 기초자산은 100에서 시작한 거야. 네. 100에서 기초자산 5%가 빠졌어. 네. 그러면 기초자산이 빠지면 95가 되겠지? 네. 네. 근데 이 기초자산이 다시 올라서 0으로 됐어. 그러면 올라갈 때는 5.26만큼 올라가야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초자산은 변동일 수 없어. 이때하고 지금하고. 없어요.
그도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샀어. 레버리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5%가 빠졌으니까 레버리지는 10%가 빠질 거 아니야. 손해를 봐야겠네. 그럼 이때는 나는 10,000원이 아니라 9,000원이 9,000원이었어. 지금 5.26% 상승을 했죠. 네. 자, 그러면 레버리지 어떻게 돼? 5.26%의 두 배. 두 배가 상승할 거 아니야. 9,000원에서 상승을 하는데 9,000원에 얘 두 배잖아요. 10.51%가 되는 거야. 0.52%더 상승. 그러면 10,000원이 안 돼. 근데 인버스 레버리지를 투자했던 사람은 지수가 상승을 했으니 나는 손해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인버스니까. 예, 그죠? 손해. 두 배잖아, 나는. 네. 레버리지니까.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11,000원에서 얼마만큼 손해를 봤냐면 10.52%만큼 손해를 본 거 아니야. 이런 기초자산보다 더 많이 빠져있는 손실을 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같은 레버리지라도 오. 방향성에 따라서 인버스가 더- 더 위험하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변한 게 없어. 사실 가운데 조금 움직였지만 네. 기간이 지났을 때 제자리로 돌아왔어. 하지만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한 원금을 찾지 못할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 무조건 막 2배 나온다고 좋아할 게 아니구나. 아,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어. 두 배만큼의 수익이 커졌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높이 나는 새가 또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ETF 상품을 얘기할 때 사실 이 두 특징이 있는 ETF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위험이 있으니 잘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아, 네. ETF 특징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펀드는 말이에요. 펀드는 아까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한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뭘 사고 팔고 얼마를 사고 팔았는지 한 보고서가 오. 분기에 한 번 정도 나와요. 아, 손님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아하. ETF는 앱에서 네. 지금 이 ETF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뭔지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네, 나와요? 투명하게 나와요.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자산의 내용, 네. 그다음에 비율 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펀드보다는 더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쉬운 이 부분이 있죠. 친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게 다 보이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까 그 코덱스 반도체 네. 안에 뭐가 있는지. 그렇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 ETF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그냥 앱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어허. 그런 특징이 있는데 깜빡했네 내가 얘기를 안 해서. 뭐 이 정도 있으면 뭐 질문은 당연히 없을 거고. 그죠? 네. 아, 역시. 오늘은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주가가 빠지는데 빠질 것 같은데 수익을 어떻게 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ETF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